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조금 했는데 저하고 공부를 같이 잘했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진주고등학교를 갔고 저는 이제 대하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자퇴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김장하 선생을 만났고 대학교까지 장학금을 받았고 이제 사법시험 합격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만약에 김장하 선생님이 그 친구를 지원했더라면 이 자리에 서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우리가 자기의 성취가 다 자기 덕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8알은 그 사회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장하 선생님은 워낙 많이 알려져서 오늘은 김백환 선생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백환 선생님은 제 중학교 때 영어 교사셨습니다. 하동군 북청면 영어 교사셨는데, 그분은 저를 이제 고등학교 보내놓고 제가 고등학교를 잘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저에게 김장하 선생님을 연결해 준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이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92세신데요. 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4월 18일 날 퇴임했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참 그 사랑이 끝이 없구나. 이 자리를 빌어서 김백환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교육은 한 인간이 직업을 갖고 그 사회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교육이야말로 한 인간의 인생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받을 권리는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되고 우리나라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아니면 이 사회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저는 늘 그게 걱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 아들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아들이 가난이 되면 그들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공통적인 것이 확고할 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부자도 가난해질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농부의 아들도 고위관료가 될 수 있고 고위관료 아들도 농부가 될 수 있는 그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인 겁니다. 그걸 결정짓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교육 말고 여러분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헌법은 상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도출하는 과정이 손쉬워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 탄핵 사건에 대해서 왜 결론 뻔한데 그 결정을 안 내리냐, 그런 요구를 많이 받고, 또 제 친한 친구들이 카톡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더 알만한 사람들이 더 그러니까 참.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건의 쟁점이 10개가 넘습니다. 그럼 10개가 넘으면 10개 쟁점에 인용이 있고 기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용이 있으면 그 논거가 A도 될 수 있고 B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의 개인으로 출발하면 의견이 8개로 되는 겁니다. 재판관 A 의견, 재판관 B 의견, C 의견, D 의견 이렇게. 그 의견으로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쟁점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용론 입장에서 기각론 입장에서 인용론을. 그러면 수정이 되겠죠. 수정이 아마 10여 차례 이상, 제가 알기로는 18차례인가 나왔을 겁니다. 18차례 수정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표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이 상식인 건 맞지만 그 상식을 찾는 과정을 아까 말한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거기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 내 생각 이러니까 더 이상 묻지 마라. 그게 아니고요. 너 생각은 그러냐? 내 생각은 모르겠다.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남의 생각을 다 듣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그걸 서로 설득하고 설득당하고 그러므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사회 통합에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탄핵 결정이 났다. 났으니까 당신들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기보다도 우리가 탄핵이 되었으니 이제 새 정부도 들어섰으니 우리가 다 이렇게 사회 통합을 이뤄서 민생 회복도 하고 또 뭐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라고 설득을 해야죠. 그러면 그 사람도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인데 좀 약간 이렇게 서운했던 마음도 좀 추스리고 또 조금 뭐 이렇게 이탈했던 생각도 좀 바로잡고 그렇게 해서 통합이 되는 거지. 내 생각만으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 그건 통합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그걸 본질로 하는 거지. 민주주의 이꼴 다수결이다? 저는 동의 못합니다. 그거는 옛날 왕조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왕조시대도 다 다수결의 형식으로 갑니다. 뭐냐 하면은 왕이 의정부인가요? 거기에다가 또 육조에다가 의견을 물어요. 의견을 물으면 대체로 다수결로 왕의 뜻으로 결론이 납니다. 민주주의 이꼴 다수결은 아니다. 그럼 뭐냐? 민주주의는 관용과 자제죠. 관용이라는 것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탄핵에 대해서 승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일단 존중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 당신 생각이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일단 존중을 해야 그 다음에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자제. 자제라는 건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한테 힘이 있어요. 다수결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표결해버리자.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들어보고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하는 걸 알려주고 그 사람이 잘못을 알고도 고집을 피우면 좀 여론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시간이 된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결정을 한 다음에는 그대로 밀고 가야 되죠. 저는 그 과정을 거칠이라고 보고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가 고양될 거다. 더 이상 실험을 하지 말자. 우리 보수도 해봤고 진보도 해봤잖아요. 결론은 뭡니까?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 이 사회를 끌고 갈 수 없다는 게 확인되었잖아요. 그러면 모든 이의 지혜를 모아서 결론을 내고 결론을 낸 이상 모두가 합심하는 그러면 저는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성숙될 거다. 고양될 거다. 제가 그 교육청이나 대학에서 강연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조금 누군가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